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키 만세 채널의 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의 신변잡기 일상들 그런 거 말고 또 한 명의 세무사로서 그 세금과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방이 더러운지 저기 옆에 공기청정기 불이 빨간색이 들어와 있네요. 저 공기가 더러우면 들어오는 건데 이상하네. 오늘 창문 연 적이 없는데 창문을 안 열다 보니까 집에서 노총각 냄새 나서 죽겠어요. 그냥 아주 디퓨저 이런 거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돈 주고 디퓨저 이런 거 사긴 또 아깝더라. 그렇지 않으세요? 왠지 디퓨저는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장려금이라고.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을 요건에 따라서 얼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근로장려금이 소득주도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가계의 소득을 어느 정도 늘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진짜 효과라든지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정책은 다 이제 정치와 관련된 거니까 저의 그런 정치적 발언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근로장려금이 좀 많이 개편이 됐어요. 예산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지원 대상도 조금 폭이 늘어났고 물론 또 이제 금액도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타먹는 게 중요해요. 나라가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든 아니든 어쨌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살아야죠. 그죠?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네. 그걸 챙겨드릴 수 있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알아야지 다 먹죠. 그죠?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근로장려금이 뭔지에 대해서 대충 그냥 원론적인 그런 내용만 조금 훑어보고 갈게요. 원래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노동의 공급이 없어지니까. 왜 이래요? 돈 주는데? 그냥 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저기 북유럽은 참 좋아. 그죠? 일 5시간, 6시간씩 하고도 돈 많이 받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세금이 높으니까. 세금이 높은 만큼 지원도 좋죠. 그죠? 어쨌든 거긴 거기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제도만 막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 말고 있어요. 많이 부의소득세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근로소득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ITC라고 할 거예요. 아마. 네. 맞을 거예요. 아마. 그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름이 그냥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19년도에 어떻게 근로장려금이 개편이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5월달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해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은 안 줘요. 꼭 신청하세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줬었어요. 가장 큰 변화. 근로소득자들한테는 이제 1년에 2번 줍니다. 네. 그럼 1년에 2번 주려면 나라에서 이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그런 소득을 2번이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나 우리 세무사 같은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이제 신고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뀐 내용이 총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의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급 총액이 1.2조 정도였는데 1조 2천억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억 8천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총액이죠. 그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죠. 대상 가구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66만 가구.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34만 가구로 늘어났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 2배 정도 늘어났죠. 그죠?
그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늘어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지급 방식이 개편이 되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두 번으로 이제 나눈다고. 원래 이제 근로장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심사 검토를 거쳐가지고 9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왜냐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두 번 나눠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예전에는 단독 가구에 대한 연령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과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대상을 늘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돼야지 뭐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까지 예산만 가지고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뭐 이제 이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늘리는 거죠. 그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있었어요.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아예 주지를 않았었어요. 어리신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이 돼요. 네. 아니 원래 소득 수준이라는 게 어릴수록 낮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조금 바꿨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소득 요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올라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는 부부가 같이 하니까 조금 많이 벌겠죠. 그죠? 원래는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재산 요건이 있어요. 네. 소득이 작은 사람인데 땅이 엄청 많이 있고 뭐 부동산이 엄청 비싼 부동산이 있으면 솔직히 지원해 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오늘 와이셔츠 너무 이거 뭐 줄무늬라서 너무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 어지러워요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죄송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당입니다. 1.4억 원, 1억 4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그게 또 증액이 돼서 2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대 지급액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죠? 한도 끝도 없이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다들 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물론 다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은 다 틀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최대 지급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상세히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신청해 보시면 다 계산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흔히 예를 들어서 최대 지급액 구간에 해당되려면 얼마 정도의 이제 수입이 있으면 해당되겠나. 그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900만 원 사이였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늘어나서 400에서 9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있으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900에서 1200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서 700에서 14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300만 원인데 작년 기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700만 원까지 그 구간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맞벌이 말씀드린 게 좀 전에 1000에서 1300이었는데 이게 이것도 800으로 줄고 1300에서 1700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폭이 더 늘어난 거죠. 그죠?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작년보다 좀 많이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돼요. 5월달에.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 하시는 이런 개인 사업자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요건이 2018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 네, 참고하시고요. 다만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전문직 분야 분들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하셔도 약간 특수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모집인, 그리고 음료수 배달원, 뭐 학원 강사, 이런 뭐 원천 징수를 하는 인적 영역 대상 사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아시잖아요. 그 3.3% 원천 징수 사업소득으로 떼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플러스
뭐 간병인, 파출부, 그리고 뭐 퀵서비스 기사님, 대리운전 기사님, 골프 캐디님, 중고차 자동차 딜러, 뭐 새롭게 이제 신설됐죠. 종교인 분들도 다 해당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결국 첫 번째,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이 1년 한 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건이 완화된 거는 최대 지급액이 늘어나고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한다고 뭐 불이익 없으니까요. 요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네, 진짜로. 단 그 자영업자분들은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뭐 개인 검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억지로 받으시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주의하시고요. 다들 이제 5월달에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더 궁금하시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SNS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또 세무사로서 저 논팽이 아니에요. 저 맨날 첫날 뭐 이상한 것만 찍어 올리고 뭐 썰만 푸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조만간 뭐 다른 거 양도세라든지 뭐 종부세 조금 있으면 종합소득세 있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항상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시죠? 늦었네. 지금 밤 10시 이제 40분이에요. 그냥 TV 보고 노는 것보다 찍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럼 다들 한번 유튜브 해보세요. 뭐 이거 한다고 어차피 TV 볼 시간에 이거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재밌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또는 본인들의 이야기들 다양한 분들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더 즐겁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이상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본 오키 만세 채널의 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